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은 교묘한 조작과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본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조작 방법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조작 기술의 특징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조작 방법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왜곡하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억을 부정하거나 왜곡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너는 너무 예민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 반응을 과장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을 무너뜨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 중 80% 이상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화와 폄하를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관계 초반에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칭찬하고 이상화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가치와 능력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 변화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라며 그들의 요구에 맞추려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깊이 조종당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상화와 폄하의 패턴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혼란을 느끼며 결국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처벌을 사용합니다. 침묵 처벌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벌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연락이나 대화를 완전히 무시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불안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침묵 처벌은 피해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작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묵 처벌을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 역할을 하며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동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오해했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들며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피해자 역할을 경험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와 소유욕을 사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와 소유욕은 상대방이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만 맞추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질투와 소유욕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점차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혼란과 모호함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사소통을 피하고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꿈으로써 상대방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혼란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조작 기법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 나르시시스트가 제공하는 지침이나 도움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더 깊이 조종당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란과 모호함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결핍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에 공감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 감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결핍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공감 결핍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점차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는 과장된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며 과도한 칭찬을 쏟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칭찬이 갑자기 사라지고 극단적인 비난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는 극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갑자기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 변화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며 결국 자신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행동 패턴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고 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조작 방법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기술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결정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